네, 백준 14,50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처음에 풀려고 했다가 점화식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따로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는 해놓은 상태고, 지금은 이제 풀지는 아직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 문제는 어느 정도 읽어왔다고 제가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 백준이라는 사람이 퇴사를 하기 전에 상담으로 벌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며칠에 잡혀져 있는 상담을 해야 되냐 라는 거를 이제 저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화식을, 즉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선 전체, 즉 최적화, 문제에서 저희에게 원하는 전체 최적화를 어떻게 부분 최적화로 구성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틀렸던 이유는, 이거를 결국에는 퇴사를 n 플러스 1일에 한다고 하면 n 1부터 n까지의 날 중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1일부터 뭐 3일, 1일부터 4일, 1일부터 5일 이렇게 해서 7일까지 가려면 어떻게 점화식을 세워야 하는가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점화식도 사실 세워지긴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겼던 문제는 그 점화식이 그 가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점화식은 아니고, 이게 점화식이 식 자체가 길이가 달라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만약에 여기 6일째 같은 경우에 보면 5일째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하면 6일에 걸쳐지고, 2일의 상담을 제가 한다고 했다면 그것도 6일째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5일째랑 2일째 두 개 다 상담을 6일에 마치게 되는 경우죠. 그럼 이때의 최적화는 이거 두 개를 고려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 중에서 저에게 더 최적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걸 선택을 해야죠. 근데 3일째를 보면, 3일째는 그냥 이거 하나예요. 3일째 걸려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그럼 이때는 이거 하나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2일째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또 하나도 없어요. 즉 2일째 맞춰지는 상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1일째는 3일째 맞춰지고, 2일째 잡혀져 있는 상담은 6일째 맞춰지죠. 그러니까 2일에 걸쳐져 있는 상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다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하면서 점화식을 세우려다 보니까 점화식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막혔는데, 이거를 푸는 다른 방법은 이 문제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7일, 즉 8일을 퇴사하기 위해서 7일 때까지 내가 무슨 날짜의 상담을 잡아야 하냐. 그럼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점화식을 세울 때 1일부터 고민을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즉 7일 경우엔 내가 7일부터 퇴사일 전까지 내가 어떤 상담을 잡아야지 나에게 최적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그럼 이때는 7일부터 퇴사일까지만 고민을 하고, 이때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면 7일에 잡혀져 있는 상담은 이틀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퇴사일 이후에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퇴사일 자체를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문제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7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5일째를 보면, 5일째는 결국엔 5일째가 됐다는 거는 점화식을 세울 때 5일째부터 퇴사일 직전까지 내가 어떤 상담을 선택을 해야지 최적의 수익을 나에게 줄 거냐, 이 말인데,
5일째부터 7일까지 보려면 일단은 이 이전까지 최적의 수익을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6일째부터 퇴사 직전까지 최적의 수익이 얼마였냐? 그 0원이었죠. 그럼 그 0원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5일에 잡혀져 있는 이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거 퇴사 전에 끝나죠. 그러니까 5일째를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가져다주는 최적 수익, 이 두 가지의 수익, 즉 5일째 상담을 선택을 했을 때 수익이랑 그리고 5일째 상담을 선택을 안 했을 때 수익,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고 그 두 개 중에서 더 큰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더 큰 것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배열의 5일 5 인덱스에 넣으면 될 겁니다. 4일 때도 5일 때까지의 최적해, 거기에다가 그거를 그냥 DP4에 집어넣는 거랑 DP4에 상담을 선택을 했을 때 생기는 최적 수익이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더 최적인 거를 저에게 선택을 하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만식 자체도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많이 했던 거니까 그건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n 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일단은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 개수만큼 각각의 배열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워 넣어야죠 이제.
이건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써야죠.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주어진 그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이 있잖아요. 그 값들을 하나씩 받아서 토큰으로 쪼갠 다음에 그 토큰으로 쪼갠 거를 이제 배열의 기본 데이터 어레이에 집어넣는 그 로직을 지금 채워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배열을 루프를 한번 돌면서 이제 루프를 돌면서 제가 지금부터 할 과정은 점화식을 세우고 최적캐를 구하는 과정을 적는다. 이 과정을 이제 위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dp 이것의 의미는 n부터 i라고 하겠습니다. i부터 n까지 이익을 i1이라고 정해 i1부터 n1까지 최대 이익 상담으로 벌 수 있는 최대의 이익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해보면
이렇게 2로 바꿔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n 플러스 1, 즉 8, 저희가 퇴사한 날이죠. 퇴사한 날에는 당연히 수익이 없죠. 딱 그날의 상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날의 상담이 있더라도 기간이 또 존재한다면 그 상담 어차피 선택을 못하니까 어찌됐든 그 날은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날부터, 그러니까 퇴사 날부터 퇴사 날까지는 수익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점화식을 세워야 되는데 i죠. 저희가 원하는 점화식 i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최적을 구해야 되는데 뭐랑 뭐의 최적이냐? 그냥 이거를 한번 선택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기에다가 n 플러스 1의 값을 dp n 플러스 1의 값을 dpi에 집어넣는 그 아니죠. i 플러스 1이죠. i 플러스 1을 dpi에 집어넣는 그 경우와 또 어떤 경우 그 dp i 플러스 i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이게 상담 기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일단 얘를 조금 활용을 해볼게요. 그 처음에 저희가 집어넣은 게 상담일, 상담 기간, 그리고 수익. 그러니까 이 상담 기간을 저희는 원합니다. 지금은 상담 기간이 필요해요. 점화식을 세우기 위해서. 이 상담 기간을 보고 상담 기간 만약에 i에서 ti 이게 n 더하기 1 n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잠깐만. i 그러면 3 1 2 3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거랑 잠깐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보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 7일에 더하니까 얘가 8일이 돼버려요. 그럼 8일은 저희가 원하는 그 범위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 기간이고 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그때는 그냥 dpi는 그럼 뭐다? dpi 더하기 1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 이제 점화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랑 그 다음에 잠깐만요. dpi
ti 더하기 dpi 그 pi 이게 pi죠. 이렇게 해서 n에서 이제 1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1은 dp1이겠죠. 그럼 이 dp1은 1까지 내려가면 저는 이제 그 값을 출력을 하면 될 거입니다. dp dpi죠. dpi1이죠. dp1 한번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봅시다. 만약에 틀렸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한번 돌려보고 예제를 집어넣어 보면서 값이 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45가 잘 나오네요. 어? 20이 잘 나오네요. 저도 사실 풀면서 이게 좀 어려워서 저한테 잘 나올까 싶었는데 또 잘 나오네요. 참, 잘 나와도 놀라네. 진짜 잘 나오네. 아유, 잘 됐다. 네, 다 잘 나오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그 맞히기 전에 잠깐 그럼 성능을 한번 볼까요? 시간은, 그러니까 성능은 이제 104ms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